미용 성형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장혜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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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라 아나운서, 지난 시간에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몸매 관리에 신경 쓰고 계신데요. 특히 빠른 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지방 흡입 수술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정보 없이 덜컥 수술을 받아가는 원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요. 그 현장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더 건강하고 예쁜 몸매를 갖기 위한 또 비만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지방 흡입 수술. 지방 흡입술을 받은 40대 여성이 갑자기 병원 앞에서 쓰러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방 흡입술을 받은 대전의 50대 주부가 수술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하지만 때론 끔찍한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3년 전 팔뚝과 복부에 지방 흡입 수술을 받고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날씬해진다는 말만 듣고 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뚱뚱한 상태가 낫지 이거는. 지금 심정은 엄청나게 후회를 하죠. 수술한 부위가 울퉁불퉁해서 사우나 가서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그냥 이렇게 지내고 후유증으로 이 다리에 이렇게 통증이 오고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여러 군데 병원을 다녔는데 제 수술만 얘기를 하죠. 수술하면서 그 안에 무엇을 건드려서 이렇게 다리하고 이런 데가 땡기고 아픈지 그런 것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태고. 순간의 선택으로 시작된 긴 고통의 시간.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만졌을 때 굉장히 부드러우신 것 같지만 안에는 돌이에요.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럼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여기는 또 안 빼고 지금 여기 부위는요 피부 바로 밑에 지방을 뺐기 때문에 피부층이 손상을 받았어요. 손상을 받아가지고 색소가 침착된 거거든요. 지금.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았을 경우는 지방뿐만 아니라 피부를 절제한다든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텐데요. 흡입으로 모든 것을 교정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교정을 하다 보니까 저런 변형이 왔다고 생각됩니다. 완치를 위해서는 반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신경이 착착하죠. 외관상으로는 또 그렇다고 치는데 이쪽 다리 한쪽은 피부 유착돼가지고 이렇게 못 쓰게 돼서 확인은 해야 되는데 겁도 나고 심정이 착착합니다. 지방 흡입 수술은 몸에 있는 지방 세포수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 번에 최대 10,000cc, 몸무게로 하면 9에서 10kg까지 뺄 수 있는데요. 지루한 다이어트보다 좀 더 빠른 시간에 살이 빠지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잘못하다가는 지방 덩어리가 혈관을 막아 생기는 지방 색전증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고 이 피부 색소 침착이나 괴사, 피부 안에 물이 고이는 장액종, 또 수술 부위가 울퉁불퉁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사망을 한다든지 피부가 죽는다든지요. 그런 경우 부작용 나타날 확률은 1%가 안 되고요. 피부가 울퉁불퉁해진다든지 착색이 된다든지 그런 부작용은 한 17에서 한 18%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성형 피해 건수 중 지방 흡입 수술이 차지하는 비율은 8%로 다른 성형 수술에 비해 낮은 편이었는데요. 서구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성형 수술 중에 하나는 지방 흡입 수술입니다. 지방 흡입 수술은 특히 국소마취로 수술을 할 때에 50만 명 중에 1명 정도의 사망률이 있을 정도로 가장 안전한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평소 튼실한 허벅지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40대 여성입니다. 결국 성형외과를 찾게 됐는데요. 제가 좀 다른 부분에 비해서 하체가 좀 비만이어서요. 운동에도 잘 안 빠져서 지방 흡입술을 해보고 싶어서 하게 됐어요. 하지만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수술로 어떻게 지방을 빼는지 또 만일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나서야 겨우 안심했는데요. 지금 환자분이 이 안에서 수술 중이신데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들어가셨나요? 네, 제가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어떠세요? 아프세요? 그냥 따가운 정도. 따가운 정도? 아플 것 같아요. 네. 지금 전신 마취 중이 아닌가 봐요. 예, 국소마취로 지방 흡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빠져
빠진다고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죠.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말씀을 하시는 국소마취 거예요. 지방흡입 네, 수술은 부분 마취이기 때문에 가능한 환자에게도 상황입니다. 좋을 뿐만 아니라 시술을 하는 의사에게도 장점이 많이 있는 방법입니다. 고주파를 이용해서 지방을 용해시키고 부드럽게 만든 상태에서 지방 흡입을 하기 때문에 지방을 손쉽게 입으로 배출시킬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 출혈이라든가 감각의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울퉁불퉁한 그런 모습들을 피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 지방 흡입 수술은 수술 부위에 5mm 정도의 작은 구멍을 내고 얇은 관을 넣어서 지방을 빼내는 방식입니다. 저기 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지방인데요. 이 환자는 700cc 정도를 제거했습니다. 수술 전후를 비교해보면 허벅지 굵기가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술이 끝나면 바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자, 일어나세요. 안전하게만 하면 문제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엔 작은 구멍은 물론 칼도 대지 않고 지방을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주파 지방용해술은 파장 중에서 가장 높은 고주파를 이용해서 몸에 상처를 내지 않고 부분적으로 침착되어 있는 지방을 녹이는 방법입니다. 200cc에서 300cc 정도의 국소적인 지방 침착에 대해서 지방 흡입 수술을 하지 않고도 몸매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일상생활하면서 얼마든지 그 예약 잡아가지고 하면은 한 30분 만에 끝나니까 뭐 아무런 직접 하신 분이에요? 장애가 없어서 지장이 없어요, 생활에. 지방 흡입의 부작용은 대개 숙련되지 않은 의사가 수술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 전 충분한 상담이 필수입니다. 또 수술 뒤에도 몸에 어떤 증상이 잘 나타나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 달 이상이 지나고 통증이 계속 있고 부어있고 그 다음에 피부 색깔이 빨갛게 변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경우에 감염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굉장히 고열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죠. 감기 증상이 있나 해서 오해를 하는데 그건 감기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요 현상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 흡입 수술 후에는 제거된 지방만큼 먹는 양과의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양을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체중 증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더 식사를 많이 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수술 받고도 관리를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 흡입 수술은 팔뚝이나 복부, 허벅지 등을 손가락으로 잡아봤을 때 최소 2.5cm 이상 살집이 잡히는 사람이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와 출산 전후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상하체 비만의 경우 운동으로도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수술이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누구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내장 비만이 심한 중년 남성의 경우는 수술이 적합하지 않은데요. 우리가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지방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요. 안에는 혈관도 손상을 입기 때문에 출혈이 있거든요. 출혈성 경향이 있으신 분하고 당뇨병 환자분, 담배를 심하게 많이 피신 분들 있잖아요. 담배에 있는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하기 때문에 피부 순환이 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흡입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생각 중인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형수술이나 지방흡입수술이 마술은 아닙니다. 전신 비만에 대해서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행동교정요법 등으로 치료를 하고 더 이상의 체중 감량이라든가 몸매 교정을 위해서는 식욕 억제제라든가 지방흡입수술을 이용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꿔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참 이 숙련된 의사에게 받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부작용이 17에서 18%나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크네요. 이 지방 흡입 수술하면은 간단하게 한 번에 살을 쉽게 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시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수술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얼마나 지방을 뺄지 결정하기 때문에 이 체격이 크신 분들이라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수술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수술을 받을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요. 무조건 많이 빼고 원하는 만큼 날씬해질 수 있다는 말은 믿지 마셔야 합니다.
네. 뭐 지방 흡입 수술이 사실은 마술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좀 떠오르는데 이 무엇보다도 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서 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 살을 빼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방 흡입 수술을 받아서 좀 건강하게 받고 부작용 없이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혜란 아나운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